자, 안녕하세요. 이번에 두 번째 시험 범위 영상 시작합니다. 넓이랑 이제 속도와 거리 관련된 문제인데요. 단원인데요. 여러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넓이는 교과서 순서로 보면 이제 부정적분부터 시작해서 이제 정적분을 정의했고, 그 정적분을 통해서 이 넓이라는 것을 여기 지금 요 페이지 132페이지에 정적분 계산이 왜 넓이가 되는지에 대한 증명이 나와 있어요. 요거 자세하지 않겠습니다. 선생님이 그냥 여러분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고, 우리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어떤 함수의 넓이를 구할 때 우리가 이렇게 그냥 여기서 보면 이 넓이를 구할 때 원래는 구분구적배령을 이용해서 이걸 네모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네모로 쪼개서 그 중에 하나의 네모를 살펴보면 한 변의 길, 밑변의 길이가 dx, 높이가 fx. 그래서 이 fx dx 이렇게 이게 바로 이 네모 하나의 넓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여러 개, 이제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 그리다 말았지만 이게 정말 여러 개, 정말 무한 개의 사각형을 더하는 거라서 거기에 무한 개 사각형을 더한다는 뜻의 합 S를 합한다는 S를 길게 늘어뜨린 기호를 쓰고, 그 다음에 이게 시작과 끝 A부터 B라고 쓰기로 했다. 이게 정적분의 계산이었는데 이 정적분을 계산하면 이 넓이가 나온다라고 우리가 일단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받아들이고 여러분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정적분을 계산하면 넓이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자면 이걸 보세요. 봐봐. 이렇게 있는데 fx가 밑에 있어. x축 밑에 이렇게 이게 fx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구한다 생각해 볼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사각형을 그려보면 여기다 사각형을 그릴 건데, 이렇게 사각형을, 이 사각형 하나를 뜯어보면 여기 길이는 dx인데 이 높이가 당연히 이게 fx니까 이때도 fx가 높이입니다. 자, 근데 이 높이 fx가 함수값이 어때요? 음수죠, 음수. 그죠? 그래서 이 fx dx를 계산하면 이게 음수기 때문에 얘네 둘을 곱하면 당연히 음수죠. 그리고 얘네들을 다 합해도 a부터 b까지 다 합해도 음수를 계속 더한 거기 때문에 결국 얘도 음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함수의 그래프가 x축 밑에 형성이 돼 있으면, x축보다 아래 형성이 돼 있으면 그때 이런 구간의 정적분의 결과, 이 정적분이죠. 이 정적분의 결과는 음수가 나올 거다. 음수가. 하지만 그 음수가 나온다고 해서 넓이가 아닌 게 아니라 음수지만, 예를 들어서 이쪽에 정적분을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10이 나왔어.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란 의미는 x축 밑에 있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온 거지. 이 10이 바로 이 부분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넓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에 선생님이 그 절대값 공부 안 한다 그랬잖아. 그 절대값 그냥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인티그랄하고 이 절대값 계산하는 거 안 했어, 앞에. 여러분 이거 절대값이라는 개념을 물론 별로 어렵진 않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뭐냐면 x축을 기준으로 x축 위의 부분의 넓이는 정적분 계산이 곧 넓이가 되고 x축 밑에 있을 때의 그 넓이는 정적분을 계산하면 뭐가 나온다? 음수가 돼요. 음수가 되지만 그 정적분 계산은 그 결과에 그 음수인 마이너스를 없애버린, 그러니까 양수로 만들어주면 그게 넓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봐봐요. 여기 이것까지 한번 설명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봐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다.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은 x축 밑에 있잖아요. x축 밑에. 이쪽은 x축 위에 있고요. 그러면 이거는 왼쪽하고 오른쪽 서로 계산을 따로따로 해줘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쪽은 a부터 c까지, 여기를 인티그랄 a부터 c까지 fx dx를 하잖아요.
이 함수를 정적분을 계산하잖아요. 그럼 이게 값이 뭐가 나온다고요? 방금 얘기했듯이 얘가 음수가 나온다. 음수. 밑에 x축 밑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넓이를 구하라는 입장이니까 넓이는 항상 양수예요. 그러니까 답이 음수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이 넓이는 양수라고 쓰면 되는 거야. 그리고 요 위에 부분은 그냥 인티그랄 C부터 B까지 fx dx 하면 정적분을 계산하면 그 결과가 양수가 나오고 곧 이게 넓이가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 번 반복했는데 알겠죠? x축 기준에서 위에 부분은 정적분 계산 결과 그대로 넓이, 아래 부분은 정적분 계산 결과의 마이너스를 없애버린 양수값으로 써야 넓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요 절대값 부분 요거 계산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절대값은 개념이 어렵진 않지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예제 2번. y는 x제곱 마이너스 x라고 돼 있어요. 요게 2차 함수죠. 여러분 2차 함수. 2차 함수면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이거잖아요. 얘는 근데 x제곱 앞이 양수기 때문에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그런 그래프가 될 거고, 그리고 얘는 x축과 만나는 데가 어딘가 봤더니 볼까요? x축과 어디서 만나나? 이거 x로 묶어볼까요? 이렇게 묶으면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렇죠? x축과 두 군데서 만나고 있어요. 어디서? x축과 0과 1에서 이렇게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0과 1에서 만났을 때 x축으로, 그러니까 지금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여 있다.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죠. 자, 여기 넓이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인티그랄 0에서 1까지 주어진 함수 x제곱 빼기 x dx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됐나요? 네, 이렇게 해주면 자, 이걸 계산하면 되는데, 자, 계산하기 전에 여러분들 얘를 계산하면 양수가 나올까요? 음수가 나올까요? 얘 계산하면 음수가 나올 거라고요. 왜? x축 밑에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문제 풀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 0부터 1까지고요. 자, 1만 대입하면 되겠죠? 왜냐면 0은 대입해봤자 0이니까 1만 대입하면 3분의 1 빼기 2분의 1 되고, 이건 6으로 통분하면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6분의 1. 음수가 나온 게 당연해요. 그래서 여기 넓이를 구하시오. 넓이는 양수니까 넓이는 얼마? 6분의 1이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0부터 1까지 x축 밑에 부분을 그냥 정적분 계산하면 음수가 나오고, 그 음수가 나오지만 그때 나온 6분의 1 요 사실 절대값을 씌우는 느낌이죠. 마이너스를 없애는 거야. 6분의 1 그게 바로 넓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지금 135쪽 했어요. 135쪽. 선생님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지금 1번 문제는 예제 1번을 안 풀었네요. 네, 예제 1번부터 한번 해볼까요? 예제 1번 133페이지 다시 돌아와서 133페이지. 자, 예제 1번 보면 이것도 2차 함수죠. 아래로 볼록이죠. x제곱이 있으니까 아래로 볼록. 그리고 얘는요 x축과 만나지가 않아요. x축과 안 만나. 이렇게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자, x축과 만나지 않아요. x축 이렇게 있어요. 만나지 않아요. 붕 떠 있는 상황이죠. 자, 여기서 두 직선 x는 1. 자, x는 1과 x는 2로 둘러싸여 있대요. 여러분 요 함수는 요 끝에 꼭지점 부분이 0이거든요. 예, 0이고 x는 1이 여기, x는 2가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있겠죠. 여기에 넓이 구하라 문제 여기. 자, 이 부분의 넓이는 x축 위에 있으니까 그냥 적분하면 그 적분 결과가 바로 넓이 값이 됩니다. 그래서 저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1부터 2까지 x제곱 더하기 1 주어진 함수, 요 함수 x제곱 더하기 1 dx 이렇게 해주면 이 결과가 넓이가 된다. 3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x 1부터 2까지 이렇게 되고, 우리가 여기다가 2 대입하면 8, 1 대입하면 1 빼면 7이죠. 그렇죠? 그래서 7에다가 이제 3분의 1 곱하면 되니까 3분의 7 이렇게 되고, 여기에다가 2 넣고 1 넣어서 빼면 2 빼기 1이니까 1이죠. 그래서 더하기 1
1은 3분의 3이니까 3분의 10 이렇게 우리가 계산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 넓이가 3분의 10이라는 거예요. 3분의 10 넓이가. 자, 여기 문제 1번에 2번 해볼게요. 곡선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예요. 이거는 위로 볼록인 거죠. 이렇게 위로 볼록인 함수고, 여러분 이거 인수분해 보면 마이너스 x로 묶어줄 수 있고 x 빼기 4 이렇게 돼요. x 값이 0이거나 4, 즉 x축과 두 군데서 만나고 x축과 두 군데서 만나고 0하고 4에서 만나고, 그리고 요 사이에 둘러싸인 부분, 요 부분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요? 인티그랄 0에서 4까지 주어진 함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dx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얘도 지금 x축 위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계산 결과가 곧 넓이가 됩니다. 자, 계산 결과 어떻게 될까 볼까요? 자,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0부터 4까지, 이건 4만 대입하면 되죠. 네, 4만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4를 3번 곱하면 64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64. 그 다음에 여기다가 4를 대입하면 16인데 16에다 2를 곱하니까 32고 32는 3분의 96이 되겠죠. 자, 3분의 96과 3분의 64를 빼면 어떻게 되죠? 3분의 32 이렇게 되겠죠. 네, 3분의 32. 그래서 이게 이 문제의 답이 된다. 이게 곧 넓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시 뒤로 와서 이제 예제 3번을 해볼게요. 예제 3번. 곡선, 지금 빨리빨리 가니까 좀 못 따라오네요. 135페이지입니다. 135페이지 예제 3번. 곡선 y는 x제곱 더하기 3x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요거 x로 한번 묶어볼까요? x 더하기 3 이렇게 되고, 이게 0이 될 때 찾는 거예요. 아까도 0이 됐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0이 될 때 찾아보면 x 값이 0일 때랑 마이너스 3일 때예요. 그래서 x축과 두 군데서 만나는데 한쪽은 마이너스 3이고 오른쪽은 0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x가 마이너스 1과 1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면 이쪽에 있겠죠. x는 마이너스 1, 1은 오른쪽에 있을 거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1 여기서부터 x는 1 여기까지 두 군데의 넓이를 찾는 거예요. 두 군데 넓이. 우리가 여기를 첫 번째 넓이, 여기를 두 번째 넓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그냥 주어진 대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x,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3x dx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걸 계산하면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이 계산 결과는 음수가 나온다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x축 밑에 부분이니까. 지금 1번 구간은 x축 밑에 부분이니까 여기를 정적분 계산해주면 그 계산 결과가 음수다. 하지만 넓이를 구하는 입장에서는 그 나온 결과에서 양수로 써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계산해보면 3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2분의 3 x 제곱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여기서 0은 넣어봤자 0이니까 넣을 필요 없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는데, 주의할 점은 마이너스 1이 밑에 있으니까 얘를 대입하면 빼줘야 돼요. 대입해서 빼줘야 됩니다. 뺀다는 생각을 안 하는 친구 때문에 친구들은 좀 실수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하면 얼마냐면 3번 곱하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빼야 되니까 그냥 3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다시, 자,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이게 마이너스 1이 되고 이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이거를 빼야 돼요. 빼야 되니까 플러스 3분의 1 되는 거야. 3분의 1.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다가 이제 또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1을 제곱하니까 1이죠. 그러니까 2분의 3이죠. 2분의 3. 그런데 얘를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겁니다. 자, 6으로 통분하면 6분의 2에서 6분의 9가 되죠. 그래서 얼마야? 마이너스 6분의 7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넓이는 뭐다? 그냥 6분의 7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정적분 계산은 음수가 나오고 넓이는 양수로 쓰자.
두 번째 0부터 1까지 x제곱 더하기 3x dx. 자, 똑같은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계산하면 돼요. 자, 먼저 이번엔 1을 넣으면 돼. 1. 0은 넣을 필요 없어. 그지? 1만 넣으면 돼.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네, 3분의 1과 2분의 3을 합하게 되고, 이건 6분의 2 더하기 9니까 1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넓이는 6분의 11이 되고, 그러므로 두 개의 넓이 합하면 6분의 7과 6분의 11의 합이니까 6분의 18 약분하면 3, 넓이는 3이다. 전체 넓이는 3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곡선 사이, 두 개의 곡선 사이의 넓이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함수가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함수가 두 개가 있고 요 사이에 요만큼 넓이를 구하는 거야. 요만큼 넓이. 자, 여기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먼저 이 fx가 위에 있잖아요. 위에 있는 요만큼 이 빨간색을 구해서 요 아래 부분, 이 초록색 부분을 빼주면 우리가 원래 구하려던 게 나오겠죠? 그럼 이 빨간색 부분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이 빨간색 부분 어떻게 돼요? 빨간색 부분은 인티그랄 a에서 b까지 fx를 적분하면 되죠. fx를 적분하면 빨간색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초록색, 이거보다 작은 초록색 부분, 이 초록색 부분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a에서 b까지, 이번 초록색은 gx를 적분하면 되는 거죠. 나는 여기서 이걸 빼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걸 빼야 돼. 그럼 여기서 빼야 돼. 빼면은 여기서 이렇게 빼면 앞에서 했잖아요. a부터 b까지가 똑같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a에서 b까지 먼저 그 안에 있는 함수끼리 fx에서 gx를 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fx에서 gx를 빼서 적분하면 그 사이의 넓이가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fx에서 gx를 빼서 적분하면 그 사이에 있는 넓이가 나온다. 그런데 이제 좀 아래로 가볼게요. 이 부분을 가볼게요. 자, 이렇게 두 함수가 중간에 교차를 했어요. 여기서 교차를 했네요. 그죠? 교차하는 함수를 생각해 보면 여기는 위에 누가 있냐면 fx가 있죠. 위에 fx가 있고 요 밑에 누가 있어요? g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넓이를 어떻게 구하면 좋게가? 여기 어떻게? a부터 c까지 해서는 위에 있는 함수 f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 g를 빼서 적분해야 돼요. 여기는 그렇죠? 그래야지 여기 넓이가 나온단 말이야. 아까 했듯이 다시 올라가 봐. 위에 있는 f에서 아래에 있는 gx를 빼서 적분해야,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거를 빼서 적분해야 되니까 다시 내려와서 자, 여기 위에가 f가 있고 아래 g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g잖아요. 이게 g. 그지? 이쪽이 f고 f. 그러니까 위에 f에서 g를 빼서 적분해야 돼. 여기 오른쪽은 반대잖아요. 그죠? 여기가 g고요. 여기가 g고요. 그다음에 이쪽이 f니까 요쪽 넓이는 어떻게 구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C부터 B까지는 누구에서? G에서 F를 빼가지고 적분해야 돼요.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걸 빼서, 위에 있는 함수 G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 F를 빼서 적분해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을 더해야 여기 양쪽에 있는 이 넓이 두 개가 합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계산할 때 어떤 함수가 위에 있는지 어떤 함수가 아래에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위아래가 어디가 있는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되게 간단한 원리로 지금 선생님이랑 앞에서 해봤듯이, 자 봐봐, 여러분 3 빼기 5나 5 빼기 3이나 둘은 같진 않지만 그죠? 숫자는 같죠. 얘는 마이너스 2고 얘는 2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갖게 만드는 게 절대값의 능력이자, 그지? 절대값을 씌우면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어떤 거에서 어떤 걸 빼든, f에서 g를 빼든 g에서 f를 빼든 그 나온 결과가 양수면 그냥 그게 넓이고, 그 나온 결과가 음수가 나왔어? 그러면 그냥 마이너스 기호를 띈 그냥 양수 부분을 그냥 넓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렇게 하자. 편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어딜 빼든 상관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이 부분을 구할 때, 이쪽 부분을 구할 때
F에서 G를 빼서 계산해야 되지만 내가 혹여 잘못해서 G에서 F를 빼서 계산하면 G에서 F를 빼서 계산하면 계산 결과가 음수가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음수일 때 그냥 답을 양수로 쓰면 된다. 넓이를 구할 때는 양수로 그냥 쓰자.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린 바로 넘어가서 이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봐봐. 자, 두 곡선이 있어요. 하나도 이것도 fx가 fx 미안해, f 달고 g도 아니네요. 어쨌든 자, 첫 번째 함수가 2차 함수죠. 두 번째 함수도 2차 함수예요. 하나는 아래로 볼록인 거예요. 아래로 볼록, 그렇죠? 첫 번째 게 아래로 볼록, 두 번째 건 위로 볼록인 거야. 자, 하나는 아래로 볼록, 하나는 위로 볼록인데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현재 이 그림처럼 떨어져 있으면 둘러싸여 있지가 않죠. 둘러싸여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아래에 있는 게 이렇게 올라가서 서로 겹쳐 있어야 둘러싸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둘러싸여 있는 부분,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이런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죠? 바로 여기 만나는 점이 먼저 알아야 돼요. 요 점이 어딘지를 알아야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적분 이걸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럼 둘이 만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둘이 만나는 것은 값이 똑같다는 뜻이에요. 즉 x제곱 빼기 4x 플러스 4 얘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4 바로 얘랑 둘이 값이 어떻게 된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 같아질 때가 어디인지 찾는 거야. 그때 x 값을 찾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에 얘를 왼쪽으로 이렇게 넘겨서 이항에서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죠? 2x제곱 그 다음에 6x가 왼쪽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6x가 돼 마이너스 10x. 요 4랑 4는 똑같으니까 없어지겠죠? 요 4는 그냥 똑같으니까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는 0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우리가 2x로 묶어버리면 x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되고, 그래서 x 값은 0 또는 5가 돼요. 아하, 이 둘이 시작점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5구나. 만나는 곳이 0하고 5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 우리가 요 사이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 인티그랄 시작은 0, 끝은 5.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어떤 함수를 쓰고 dx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된다 이거지.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여러분 편의상 선생님이 이걸 이름을 좀 줘줄 텐데, 얘를 f라고 하고 얘를 g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얘가 f고 얘가 g인 거예요. 원래 요 속에 들어가야 요 속에 뭐냐면 위에 있는 게 뭐예요? g죠. g. 위에 있는 게 g고 요 아래에 있는 게 f죠. 그러니까 요 여기에 들어갈 게 위에 있는 g 함수에서, 그러니까 얘에서 빼기 f 누구? 얘를 빼야 돼요. 그러니까 요 녀석에서 얘를 빼서 여기다 써줘야 되는 거야. g 빼기 f. 그런데 여러분 잘 봐. 여기 보면 선생님이 여기다 뭘 썼어요? 이게 바로 f죠. 이게 f고 얘가 g예요. 근데 이 g를 이쪽으로 넘겼잖아요. 요 두 점이 어딘지 찾기 위해서 g를 이리로 넘기는 작업을 했어요. 그럼 이 식이 바로 뭐냐? 이 식이 바로 뭐냐면 f에서 g를 뺀 식이죠. 이게 f에서 g를 뺀 식이야. 요게 f인데 이걸 넘겨서 뺐으니까 f에서 g를 뺀 게 이 식이죠. 자, 다시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g 빼기 f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치? 위에 있는 게 g니까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 f를 빼서 여기다 써야 되는데, 우린 여기에 이미 뭐가 있어요? f에서 g를 뺀 식이 있어요. f에서 g를 뺀 식. 자, 그럼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f에서 g를 빼든 g에서 f를 빼든 한쪽에서 한쪽을 뺐으면 굳이 뭐 따로 다시 한번 계산할 필요 없이 얘를 그대로 여기다 갖다 쓰는 거야. 얘를 그냥 그대로 여기다 그냥 써. 이렇게. 어떻게? 2x제곱 빼기 10x 이렇게 씁시다.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답이 음수가 나올 거예요. 왜냐면 원래대로 뺐으면 g에서 f를 뺐어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지금 f에서 g를 뺀 걸 썼으니까 이 정적분의 계산 결과는 음수가 나올 겁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그냥 답을 쓸 때 양수로 바꿔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정적분 계산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3분의 2 x 세제곱 빼기 그 다음에 요거는 5x 제곱 이렇게 되고 0부터 5까지 이렇게 되죠.
자, 5를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5를 3번 곱하니까 얼마야? 3분의 2 곱하기 125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5를 이렇게 넣어주면 이건 5의 제곱이니까 25인데 25에다 5 곱하면 또 125죠? 그러니까 얘는 빼기 125야. 빼기 125. 그러니까 125인데 우리가 요거랑 똑같이 우리가 3분의 3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보면 이거는 125가 2개 있는 거고 이거 125가 3개 있으니까 빼면 125 하나 남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25 이렇게 될 겁니다. 음수가 나왔어요. 음수 나온 걸 예상했었죠? 그래서 여기 넓이는 얼마냐? 넓이는 그러므로 그냥 3분의 125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 했으면 반대로 음수가 아니라 양수가 나왔겠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감안해 주시면서 풀면 된다 이거죠.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야 이게 통합적으로 다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위에서 원래 아래 거 빼야 되지만 우리가 계산을 2번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중간에 우리가 F에서 G를 뺀 게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써서 계산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가 안 되면 한번 여러 번 돌려보세요. 네. 그 다음에 아래 거는 위에랑 거의 비슷한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해보시도록 하고요. 스스로 확인하기 일단 넘어가고 그 다음 단원입니다. 속도와 거리. 자, 우리가 이거를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좀 미리 우리 저걸 한번 볼까요? 미분 때 했던 것부터 잠깐 돌아볼까요? 봐봐, 여러분 위치라는 게 있었어. 위치 미분할 때 우리 배웠는데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됐었냐면 속도가 됐어요. 속도.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수직선 이렇게 있는데 수직선 x축이 있는데 여기 0이 있고 여기 1, 2, 3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있다고 생각합시다. 어떤 사람이 여기에 이렇게 서 있었어. 이렇게 서 있었어. 자, 이게 지금 숫자 1 위에 있는데 요 상황 어떤 사람이 1 위치에 있다. 이거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씁니다. x축이에 0초일 때 이건 시간이야. 0초일 때 1에 있다. 이렇게 씁니다. 이게 바로 위치에 관한 식이에요. 위치. x0은 1, 0초일 때 1의 위치에 있다. 이렇게 쓴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건 무슨 뜻일까? x5는 마이너스 3. 이건 무슨 뜻일까? 자, 이거는 몇 초가 되었을 때? 5초가 되었을 때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다? 이 사람이 어디 있다? 이 사람이 이쪽에 어디? 마이너스 3 위에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위치를 이야기할 때 XT라고 보통 써요. XT. 시간에 따라서 어디에 있다. 이런 뜻이고요. 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는데 우리 속도는 VT, 영어로 velocity, 그래서 VT라고 쓰기로 했었어요. 즉 XT를 한번 미분하면 속도 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속도를 알고 있을 때 근데 이제 속도를 알고 있을 때 거꾸로 이쪽으로 가는 거야. 이쪽. 뭘 알고 싶은 거야? 위치를 알고 싶은 거야. 속도를 알고 있을 때 위치를 알아내는 거야. 그래서 미분의 반대 적분을 통해서 속도를 알고 있을 때 위치가 어딘지를 알아내고 싶은 게 지금 이 시간에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100km/h가 되는 1시간에 100km를 갈 수 있는 어떤 자동차에 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2시간 동안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2시간 이동하면 얼마나 이동한 거죠? 1시간에 100km 갔으니까 2시간이면 그렇죠? 200km를 이동한 거죠. 200km를 이동한 거야. 그럼 2시간 뒤에서 200km 이동했어.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2시간 뒤에서 200km 이동했는데 지금 현재 너 어디 있어? 지금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요? 대답 못하죠. 대답 못해요. 그죠? 200km 이동한 건 알지만 현재 어디 있냐라는 질문은 좀 다른 질문이죠. 그죠? 200을 이동한 건 알지만 지금 어디 있냐? 이건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게 뭐라고? 현재 위치야. 현재 어디 있는지. 위치. 여기서 현재라는 것은 이제 시간, 특별한 시간을 말하는 거야. 현재 위치가 어딘지 알고 싶어. 그런데 우리가
이 현재 위치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지금 공부하려는 거죠. 결론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봐봐요. 우리가 속도를 이렇게 적분하잖아요. 속도를 물론 이게 시작 스타트 여기는 엔드,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이 있어요. 시작 시간과 끝 시간, 그 시간 동안 속도를 적분하면 뭐가 나오냐면 현재 위치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위치가 얼마나 변했는지, 위치의 변화량이 나와요. 변화량, 위치가 얼마나 변했는지가 나와. 하지만 이 위치의 변화량을 가지고 현재 어디에 있니를 우리가 말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럼 현재 위치를 알려면 어떻게 되냐? 현재 위치를 알려면 제일 처음 위치를 알아야 돼요. 처음 위치를 알아야 그 다음에 위치의 변화량을 더해 줌으로써 지금 현재 위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 정리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100km 속력을 내는 자동차에 2시간이 지나면 200km 갔다는 건 알아요. 200km 갔다는 건 알아요. 이게 바로 위치가 변한 건 아는 거죠. 위치가 200km 변했구나는 아는 거야. 하지만 너 지금 어디 있어? 현재 위치가 어디야? 를 알 수는 없죠. 이걸로. 애초에 처음에 이 사람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면 알 수 있겠죠. 처음에 만약에 이 사람이 여기 수직선처럼 1에 있었다면 2시간 동안 이 차를 타고 갔으면 현재 201이라는 곳에 있겠죠. 201. 1에서 출발했으니까 200km 이동해서 201이라는 곳에 있을 거예요. 즉, 자, 속도를 적분하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에 적분이니까 속도를 적분하면 바로 현재 위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위치의 변화량이 나온다. 위치의 변화량.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위치의 변화량이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했지만 그냥 그렇게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인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죠? 이거 지워지지가 않니? 자, 그 다음에 이거랑 비교해서 여러분들 요거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말장난 같지만 위치의 변화량과 좀 비슷해 보이는데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뭐게요? 움직인 거리예요. 움직인 거리. 자, 이 위치의 변화량과 움직인 거리는 서로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여기 처음에 서 있다가 봐봐, 얘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갔어. 그러니까 3까지 갔어. 3까지. 그 다음에 다시 1로 왔어. 이렇게. 자, 얘가 처음에 1에 서 있다가 3으로 갔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잘 봐. 1일 때 사진을 차카닥 찍고 도착했을 때 여기 도착했을 때 얘가 여기 도착했을 때 사진을 찍는다고 생각하면 1일 때부터 마이너스 3, 즉 여기 뭐 이걸로 계산합시다. 5초가 지났을 때, 0부터 5초가 지났을 때 얘가 여기까지 이동한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이동한 거야? 마이너스 4. 이만큼 이동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위치의 변화량인 거야. 위치의 변화량. 그러니까 시작과 끝만 딱 봤을 때 얼마나 변했는가를 보는 게 위치의 변화량이야. 근데 실제로 아까 이 친구가 5초 동안 이동을 했는데 일로 곧바로 간 게 아니라 얘가 어떻게 갔다고? 뭐 여기까지 오면 안 되지. 얘가 어떻게 갔다고? 여기 왔다가 일로 갔어요. 자, 다시 1에서 3으로 왔다가 일로 갔어요. 그러면 얘는 1에서 3까지 왔으니까 이미 이만큼 움직인 거죠. 이 움직이고 다시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움직인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2칸, 뒤로 6칸 간 거야. 그러니까 얘가 움직인 거리는 얼마냐? 8이 되는 거죠. 8. 이해 가시죠? 자, 그러니까 둘 차이점이 알겠어요? 원래 여기 1에 있던 애가 5초 뒤에 여기 있더라. 단순하게 시작과 끝을만 비교하면 왼쪽으로 4칸 간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게 바로 위치의 변화량이고, 근데 실제로 얘가 이렇게 바로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얘가 여기로 갔다가 이렇게 온 거예요. 일로 갔다가.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만큼 이동했다가 다시 이쪽으로 마이너스 6, 왼쪽으로 6칸 간 거죠. 하지만 얘가 이제 실제로 이동한 거리만 생각하면 움직인 거리는 2랑 6이죠. 오른쪽으로 2칸, 왼쪽으로 6칸. 그래서 총 2 더하기 6, 8칸 움직인 거예요.
그게 바로 움직인 거리라는 거죠. 움직인 거리. 차이점 알겠죠? 그러면 생각해봐. 여기 마이너스 6인데 왼쪽으로 6칸인데 이 움직인 거리에서는 이 마이너스를 없애버리고 6 더하기 2를 한 거잖아. 그렇지. 뭐랑 똑같아? 아까 방금 전에 오를고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했던 부분인데 바로 앞단원. 네, 바로 넓이 구하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움직인 거리는 바로 넓이 구하는 방식으로 구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넓이 구하는 방식으로 구한다. 그래서 이 속도와 거리 관련된 문제는 총 3종류예요. 뭐냐면 현재 위치를 물어보는 문제냐, 지금 너 어디 있니, 이걸 물어보는 문제냐, 아니면 두 번째 위치의 변화만 얼마큼 변했니, 그러니까 시작과 끝만 비교해서 얼마큼 변했니, 이 마이너스 4를 물어보는 문제랑, 마지막으로 세 번째 움직인 거리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얘가 처음과 끝은 마이너스 4지만 오른쪽으로 2칸 갔다가 왼쪽으로 6칸을 와서 얘가 여기 도착했다면 얘가 움직인 것은 8칸 움직인 거다. 그래서 그 8칸을 물어보는 문제. 이 3개 중에 어떤 문제인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 파악하시면 되는 거죠. 현재 위치를 물어보는 거냐, 위치의 변화량을 물어보는 거냐, 아니면 총 움직인 거리를 물어보는 거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 여기 이 화면을 잘 머릿속에 그려놓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와중에 요거 하나, 위치의 변화량은 속도를 적분하면 된다. 요거까지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샥샥샥. 여기 보면 예제 1번이에요. 보면 좌표가 2인 점에서 출발했대요. 자, 2인 곳에서 출발했다. 출발할 때는 시간이 흐르지 않았을 때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식으로 쓰면 x 0이에요. 0초일 때 0초일 때 좌표가 2다 이런 얘기죠. 처음 출발이 2예요. 시작 좌표가 여기 2라는 거고, 속도는 et-4래요. 속도가 et-4. 자, 1번 문제 보면은 P의 위치를 구하래요. 이게 뭘 물어보는 걸까요? 바로 현재 위치를 물어보는 거예요. 현재 위치. 현재 위치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면 돼? 현재 위치는 1번 아까 했잖아. 자, 몇 초일 때? 2초일 때 현재 위치예요. 자, 다시 한번 아까 방금 전에 그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현재 위치는 x 2초일 때, 2초가 지났을 때 현재 위치는 먼저 뭘 더해야 돼? 처음 위치가 얼마야? 2죠. 2. 처음 위치에다가 위치의 변화량 어떻게 구한다 했죠? 인티그랄 0초부터 2초까지 속도 et-4를 적분해 주면 된다. 현재 위치는 시작 위치에서 속도의 변화량을 더해주면 돼요. 미안해, 속도의 변화량이 아니지. 지금 옆에 모기가 막 날아다녀가지고 모기 잡다가 뭐예요? 위치의 변화량. 위치의 변화량을 더해주면 돼요. 위치의 변화량은 속도를 적분하면 된다 했어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2 플러스 이거는 t제곱 마이너스 4t 0부터 2까지 이렇게 되고요. 요 2만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2 플러스 한번 대입해볼까? 4 빼기 얼마예요? 8이죠. 4 빼기 8이니까 마이너스 4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죠. 요거를 여러분들 그냥 쭉 풀어갔지만 요거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2는 뭐예요? 얘가 처음에 어디 있었다? 2에 있었다. 그리고 요건 뭐예요? 요거는 얘가 몇 초부터 몇 초 사이에? 0초부터 그렇죠? 0초부터 2초 사이에 몇 초 동안? 2초 동안 마이너스 4, 즉 왼쪽으로 4칸 이동했다. 그래서 현재는 마이너스 2 위치에 있다. 그죠? 원래 여기 2에 있었는데 왼쪽으로 4칸 이동했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 위치에 있다. 이런 얘기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t가 1에서 2초까지 변할 때 뭘 구하래요? 위치의 변화량. 위치의 변화량은 뭐요? 속도를 적분하면 되는 거죠. 속도를 적분하면 돼요. 그래서 인티그랄
1초부터 2초까지 속도 2t-4를 적분해 주면 됩니다. 적분해 주면 t제곱 마이너스 4t 똑같죠? 1부터 2까지. 이번에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4, 1 대입하면 1, 빼면 3이죠. 오케이, 따라오고 있어요. 네, 3.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2 넣고 1 넣으면 2 빼기 1이니까 1이죠. 네, 그 1에다가 앞에 마이너스 4를 곱하면 되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4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다. 자, 여기서 이 마이너스 1이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어떤 의미라고요? 1초에서 2초 사이, 즉 1초 동안 이 P라는 녀석이 왼쪽으로 한 칸 갔다 이거죠. 왼쪽으로 한 칸. 위치의 변화량이 한 칸 왼쪽으로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따라하기랑 문제 1번은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해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우리가 아까 했던 움직인 거리는 뭘 구하는 거랑 똑같다? 예, 넓이 구하는 식으로. 넓이 구하는 식으로 구하면 된다. 보자. 예제 2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T에서의 속도가 뭐죠 써 있는데 결론 맨 마지막에 질문이 뭐예요? 움직인 거리예요. 얼마나 움직였나를 보는 거죠. 그럼 이거를 한번 그림을 그려봐야 돼요. 왜냐면 움직인 거리는 넓이를 구하는 문제니까 이 속도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어요. 자, 이 속도 그래프를 한번 그리기 위해서 어떤 녀석인가 봤더니 이게 2차 함수고 t 제곱이 앞에가 마이너스니까 위로 볼록이죠. 위로 볼록인 녀석이에요. 위로 볼록이고 이거 2t로 묶어주면 2-t 이렇게 돼서 t가 0이거나 아니면 2가 되죠.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나는 거죠. 이렇게 t축이 여기 t축 그러니까 0하고 2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시간이 0초부터 3초까지니까 t가 0일 때부터 3일 때까지 그래서 0일 때부터 3일 때까지니까 여기랑 여기예요. 자, 우리 선생님이 이거를 한 번만 해석해 주면 여기는 뭐냐면 요 부분은 뭐냐면 이 P라는 녀석이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예요. 그리고 여기 이 아래 부분은 뭐냐면 방향이 바뀐 거죠. 자, 여러분 이게 V잖아요. 속도. 여러분 속도라는 게 속도가 양수면 오른쪽 방향, 속도가 음수면 왼쪽 방향인 거야. 속도가 양수면 오른쪽 방향, 속도가 음수면 왼쪽 방향이야. 특히 여기는 0이 되는 거, 속도가 0이 되는 거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방향이 전환이 일어나는 곳이죠. 그래서 이 초록색 말고 여기 지금 파란색 요 부분은 왼쪽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 뭐 이동한 거리나 움직인 거랑 똑같은데 움직인 거리. 그러니까 T축 위에 있으면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 T축 아래로 있으면 왼쪽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 두 개를 합해야 총 움직인 거리죠. 자, 그러면 계산해 보면 먼저 여기 1번 구간을 계산해 보면 1번 어떻게 해요? 인티그랄 0부터 2까지 주어진 함수 4t-2t 제곱에 dt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정적분 계산합니다. 2t 제곱 마이너스 t 3분의 2t 세제곱 이렇게 되죠. 0부터 2까지. 자, 그 다음에 여기 2를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되잖아요. 2 대입해주면 얼마예요? 앞에 거는 8이죠. 8 빼기 그 다음에 여기다가 대입하면 8인데 2를 3번 곱하니까 8인데 2까지 곱하니까 16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6인데 앞에 8은 3으로 통분하면 3분의 24니까 계산하면 3분의 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첫 번째 여기 1번 구간이 3분의 8이다. 즉 오른쪽으로 3분의 8만큼 갔다. 이런 내용이고 두 번째 여기를 이제 2번이라고 합시다.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여기를 2번이라고 합시다. 2번 구간은 어떻게 돼요? 2부터 3까지죠. 2부터 3까지 4t-2t 제곱을 적분해 주면 돼요. 자, 똑같이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되고 0부터 2까지가 아니지. 어디에요? 2부터 3까지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3을 대입하면 9예요. 2를 대입하면 4죠. 빼면 5가 됩니다. 자, 그 앞에 누가 있어? 2가 있으니까 5 곱하기 2에서 첫 번째가 10이고 그다음에 빼기 이번에는 여기다 계산하면 자 3을 대입하면 27 그다음에 2를 대입하면 8이니까 빼면 19네요. 내가 앞에 3분의 2를 곱해야 되니까 3분의 19 곱하기 2는 얼마야? 38인가요? 네. 19 곱하기 38. 근데 앞에 10은요. 3분의 30이죠. 네, 3분의 30.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3분의 8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음수가 나온 게 당연하죠. x축 밑에 있는 거를 적분했으니까 음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왼쪽 방향으로도 얼마큼 갔다는 거야? 3분의 8만큼 갔다는 거야. 자, 얘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면 어디서 출발했는지 몰라. 출발은 안 알려줬잖아요. 그렇죠? 수직선 위로 움직이고 있다. 수직선 위를 그냥 움직이고 있다 했지 어디서 출발했다 이건 얘기 없어요. 그냥 어쨌든 얘가 오른쪽으로 3분의 8만큼 갔다가 다시 3분의 8만큼 돌아온 거예요. 차이점이 있다면 오른쪽으로 갈 동안은 0초부터 2초니까 2초 동안 움직인 거고 왼쪽으로 올 동안은 2초부터 3초니까 1초 동안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올 때 더 빨리 온 거죠. 왼쪽으로 올 때 더 빨리 온 거예요. 그죠? 오른쪽으로 3분의 8, 왼쪽으로 3분의 8. 그러니까 총 이동 거리는 3분의 8 더하기 3분의 8. 그래서 움직인 거리 3분의 8 더하기 3분의 8. 그래서 3분의 16만큼 얘가 움직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해 가시죠? 네. 이해 가셔야 되는데 너무 빠른가요? 천천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요 아래에 있는 거 이제 응용 문제 하나 더 풀고 자, 응용 문제는 뒤에 있는 걸 풀게요. 문제 3번. 3번을 풀겠습니다. 이거 하나 풀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보면요. 첫 번째, 얘는 지면으로부터 10m 높이래요. 높이. 자, 얘가 뭐 하는 거죠? 물체를 던진 거야. 수직으로 던진 수직. 위로 던진 위로 던진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물체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한 거잖아. X축 위에서. 이거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위아래로. 그러니까 요거는 위아래 방향이 두 가지 있는 거죠. 위쪽 방향, 아래쪽 방향. 위로 가면 양수, 아래로 오면 음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면으로부터 10m 높이 있다. 이게 뭘 알려준 거냐면 처음 시작 높이죠. 시작 위치. 그래서 우리가 높이는 보통 영어로 height, H-E-I-G-H-T. 그래서 높이가 height라고 하기 때문에 보통 높이는 h라고 씁니다. h. 그래서 h0 출발하기 전에 0초일 때는 10에 있었다. 출발하기 전에 10에 있었다. 이런 얘기고 얘 속도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29.4 빼기 9.8t라고 이렇게 주어집니다. 여기서 9.8은 여러분들 언제 배웠죠? 중학교 때 배웠죠? 9.8. 예, 중력 가속도의 물리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수학책에도 그대로 9.8로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어쨌든 속도가 주어져 있고 자, 1번 문제 보면요. 지면으로부터 높이를 구하래요. 여러분 지면으로부터 높이는 무엇을 물어보는가요? 1번 현재 위치를 물어볼까요? 현재 위치 아니면 2번 위치의 변화량을 물어보는 걸까요? 아니면 3번 움직인 거리를 물어보는 걸까요? 아까 이 셋 중에 하나를 했잖아 물어보는 게.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는 현재 어디에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현재 어디에 있냐. 그래서 1번 현재 위치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2초가 지났을 때니까 뭘 물어보는 거죠? 높이인데 2초일 때 높이가 어디냐. 어떻게 구하죠? 처음 높이에다가 더하기 그 다음에 움직인 그만큼 변화 위치의 변화니까 0부터 2초까지 29.4 빼기 9.8t 요거를 적분해주면 되는 거죠. 적분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10 더하기 요거 29.4t 빼기 9.8t를 적분하면 4.9t 제곱 이렇게 돼요. 0부터 2까지 10 더하기 자 이거 계산을 좀 해볼까요? 자 2를 뭐야 대입하면 29.4에다 2를 곱하는 거예요. 29.4에다가 2를 곱하면 얼마죠? 네, 58.8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여기다가 대입하면 t 제곱이니까 4죠. 그래서 이건 4.9에다가 얼마야? 4를 곱해야 되잖아요. 얼마예요? 그러면 19.6이에요. 19.6.
얘를 빼는 거니까 19.6에서 58.8을 빼는 58.8에서 19.6을 빼면 얼마냐? 39.2가 나옵니다. 39.2. 그래서 39.2다. 결론적으로 답은 49.2. 뭐 단위까지 쓰면 미터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의 의미가 뭐죠? 현재 위치가 시작 위치가 10이었고 얘가 위로 39.2나 올라가서 현재는 49.2에 있다. 이런 얘기죠. 자, 2번 문제 보면 2번 문제도 질문이 똑같죠. 뭐예요? 현재 높이, 그러니까 지면으로부터의 높이, 현재 위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현재 위치를 물어보려면 꼭 시간이 있어야 돼요. 언제의 높이, 이거. 1번 문제는 2초일 때 높이였잖아. 2번도 마찬가지로 언제의, 몇 초일 때 높이를 알아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그냥 몇 초는 안 알려주고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최고 높이에 도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뭔가 물체가 위로 올라갔다가 최고 높이에 도달했어. 그럼 다시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럼 요때 살짝 뭐가 돼요? 속도가 0이 되는 거야. 속도가. 그지? 그러니까 최고 높이에 도달하면 뭐다? 속도가 0이 된다. 자, 위에 주어진 속도가 29.4죠. 29.4 빼기 9.8t인데 요게 0이 될 때가 언제 찾는 거야. 여기요. 자, 이거는 29.4가 9.8의 3배니까 이건 t가 3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예, 바로 3초일 때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가 3초일 때인 거예요. 그래서 얘 문제는 h3을 구하라 이런 얘기죠. 3초일 때 높이를 구하라. 위에 있는 2초일 때 높이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10 더하기 인티그랄 0에서 2까지 29.4 빼기 9.8t dt. 자, 이거는 10 플러스 29.4t 마이너스 4.9t 제곱. 이거는 0부터 3까지. 미안해, 여기 3이죠. 3초인데 3초. 자, 이제 3을 대입하면 돼요. 3만 여기 대입해서 계산하면 돼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럼 29.4에다가 3을 곱하면 얼마죠? 88.2가 됩니다. 그리고 4.9에다가 3의 제곱인 9를 곱하면 44.1이 돼요. 44.1. 그걸 빼니까 44.1이네요. 그래서 10 플러스 44.1이 되고 최고 높이는 54.1m가 되는 거예요. 54.1m. 처음에 출발이 10m고 얘는 44.1m 위로 올라가서 속도가 0일 때가 44.1m가 되는 거고 이 둘을 합한 54.1m가 최고 높이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 문제. 이번에는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네요. 드디어 세 번째 걸 물어본 거야. 움직인 거리. 움직인 거리는 뭘 구하면 된다고요? 네, 바로 넓이를 계산하면 된다. 넓이. 누구의 넓이? 여기서는 바로 이 속도 그래프. 속도 그래프. 요거의 넓이를 찾는 거죠. 속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속도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x축이 아니라 이거 무슨 축이라고? 이거는 시간이 하는 거 t축. 그다음에 여기는 y축이 아니고 t에 따라서 자, 여기 t가 변할 때 v 값을 찾아보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여기가 v축이에요. v축 속도.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일단 시간이 0일 때 흐르지 않았을 때 처음이죠. 0이면 29.4잖아. 0이면 얘는 없어지고 29.4죠. 그래서 0일 때는 29.4 여기에 있다가 방금 2번 문제에서 우리가 최고 높이에 도달하면 속도가 0이랬잖아. 언제? 3초일 때. 그래서 3초일 때 속도가 0이 되는 거였어. 그러니까 t가 3초가 됐을 때 속도가 0이 되는 거야. 이 속도가 0. 그러니까 바로 요 지점. 3일 때 여기가 지나는 거죠. 그래서 3일 때 요 지점을 지난다. 여러분 요게 1차 함수거든요. 1차식이니까 직선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어때요? 자, 1차식 됐어요? 밑으로 쭉 내려오면 돼요. 그리고 얘는 6초 동안 움직인 거래. 6초 동안. 그러면 3초가 여기니까 6초는 이쪽에 있겠죠. 6초는 요 아래까지 있을 거예요. 이렇게 6초 동안 움직인 거리, 즉 요쪽 넓이랑 요쪽 넓이를 우리가 합하면 되는 거예요. 합하면 되는 거야. 자, 여러분 요거 딱 보는 순간 요 직선이잖아. 직선이고 이 위에 있는 삼각형과 요 아래에 있는 삼각형은 그냥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넓이 하나만 구하면 곱하기 2배 하면 되겠죠. 이 같은 넓이니까. 그렇죠? 여기도 똑같이 나올 거란 말이지. 그리고 방금 전에 삼각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요거 원래 적분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어디서부터 0부터 3까지 0부터 3까지 누구를 얘를 그러니까 원래 이 넓이는 0부터 3까지 29.4 빼기 9.8 t dt 이걸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굳이 이게 구해도 될까? 구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적분을 해가지고 이걸 계산해서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0부터 3 이렇게 다시 넣어야 돼. 근데 사실 위에 계산했어 이미 우리가 0부터 3까지 계산했네. 예, 계산해놨어. 41, 44.1이라고 계산해놨어 이미. 그렇지만 이게 다른 문제라 하더라도 이게 이미 삼각형이잖아. 삼각형이니까 넓이 구할 때 굳이 적분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식으로 계산해도 된다. 자, 한번 계산해 볼까? 넓이 어떻게 구해? 밑변의 길이가 3, 높이 29.4, 그 다음에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삼각형이니까. 오케이? 그런데 이게 지금 몇 개야? 요 아래 또 있지? 그러니까 곱하기 2, 2배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요만큼 계산하면 이게 44.1이거든? 곱하기 2 하니까 이건 얼마냐면 88.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위로 44.1m.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요게 위로 이동한 거야. 위로 간 거, 여기 밑으로 간 거야. 이게 지금 이 물체가 위로 갔다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만큼 44.1m만큼 위로 올라갔다가 요만큼 44.1m만큼 다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총 이동 거리는 44.1m의 2배. 그래서 88.2m가 이동했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보세요. 뭘 이렇게 도와줄 수가 없네요. 예. 그래도 최대한 여러분들 도와주려고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를 좀 취약해서 좀 빨리빨리 하긴 했지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여러분 시험 공부할 때 충분히 도움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교과서에 있는 시험 범위에 관련된 뭐 다 문제를 모조리 다 풀어주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줬습니다. 공부를 그래도 나름대로 한 번이라도 보고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차후에 뒤에 단원 마무리하기 이런 것들도 시간이 나면 여러분들과 같이 풀어봤으면 좋겠고요. 풀어볼 나중에 기회 되면 꼭 풀어줄게요. 예. 여기에서 그냥 7번 문제 안 하셔도 되고요. 예, 7번 문제 몇 페이지야 이게? 148쪽 7번 문제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 역함수 나오는 거 시험 문제 안 낼 겁니다. 여러분들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사고력 업 요 두 개 문제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여러분 시험 공부할 때 꼭 풀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좀 마무리할게요. 우리 또 학교에서 보면 좋겠지만 여러분 열심히 또 직장 생활 하랴 힘들 텐데 그래도 힘내서 여러분 공부 좀 조금이라도 해서 여러분 졸업고사 마지막 시험 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응원합니다. 화이팅! 안녕!